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신풍제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가장 드라마틱한 주가 변동을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거의 뭐 5,000원대부터 이 피라맥스라는 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어떤 이슈로 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서 거의 20만 원이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 코스피 200 종목에도 들어가고 하여튼 대단한 난리 부르스를 쳤던 종목입니다. 근데 2년여가 지나서 이 피라맥스 개발이 말 그대로 이제 그 임상 이상에서 뭐 효과적인 데이터를 얻지 못했다는, 즉 이 말 쉽게 풀었으면 임상이 실패했다는 소리인데, 근데 이 신풍제약은 이상한 발표를 했죠. 이 데이터를 못 얻은 건 사실인데 대규모 임상 3상을 실시하겠다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2020년하고 2021년에 걸쳐서 이 신풍제약은 법인 차원에서 자사주를 매각해서 한 2천억 정도 캐시를 확보를 했고, 최대주주 쪽에서도 이 2천억 정도의 주식을 매각해서 2천억의 현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총 도합 4천억 정도의 캐시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는 뭐 그 당분간은 아무리 뭐 사고를 쳐도 망하지 않을 그런 회사가 됐죠. 왜냐면 캐시를 그만큼 쌓아놓고 있는 회사가 됐으니까요. 작년 실적만 놓고 보셔도 매출 내용은 한 2천억 정도 유지하고 있지만 영업 손실이 한 300억 정도, 340억 정도 발생했고 단기 순이익도 350억 정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대규모 임상을 직접 자기 돈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건데, 그 임상만 하지 않아도 이렇게 크게 대규모 그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뭐 어마무시하죠. 예. 뭐 이 업체가 갖고 있는 자본 초기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 현금성 자산을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식을 판 돈을 고스란히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는 뭐 그 정도 한 300억 정도 손실이 나는 건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네. 그리고 이러다 보니 이 업체 뭐 최근에 이 재무제표나 또 여러 가지 구설수 나오는 것들 보면 가관입니다. 이게 2000년부터 해서 2021년 상반기까지 해서 주가가 계속 오를 때는 20만 원까지 오를 때는 이 피라믹스라는 그 임상 이상까지 갔던 이 코로나 치료제 후보 물질이 뭐 성공할 것처럼 온라인에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어요. 저도 그때는 하루에도 몇 개씩 그 온라인에서 이런 찌라시라고 그러죠. 그런 걸 받아봤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바이오 업체에서 근무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바이오 쪽에서 무슨 연구 개발자들이 뭘 한다고 연구한다고 막 떠드는 건 결국은 그들이 낸 보고서로 또 학회에서 그들이 낸 논문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고, 실제로 약으로 개발될 때는 이 임상을 한 임상 대행 업체의 임상 결과 데이터, 그게 결국은 이 업체가 갖고 있는 그 신약 후보 물질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 피라맥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약으로 나와 있던 것들을 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재개발하는 것이라 임상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죠. 전임상 같은 경우 이미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패스되면서 들어갔지만, 결국은 임상 1상 정도는 쉽게 통과할 수 있었어도 임상 2상에서 효과적인 데이터를 얻지 못함으로 해서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퇴색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임상 3상을 대규모로 하겠다고 한 것은 이게 일반적으로 이 투자자들을 희망 고문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이오 쪽에서 이런 뭐 사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짓을 벌인 거죠. 이 회사는 최대주주가 이 송암사라는 법인입니다. 법인이고 이 송암사의 최대주주는 개인 최대주주는 장원준이라는 오너 일가죠. 오너 일가 갖고 있는 가족 회사인데, 이걸 다 합쳐서 이제 최대주주는 한 24%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피라맥스에 대한 임상 3상 이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이제 승인받았다고 해서 공시를 하고 했는데, 이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신약 개발할 때 종종 있는 일입니다. 왜냐면
그 임상 실험하는데 똑같이 돈이 들어가는데 이 결과물로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데이터를 얻지 못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왕 돈 들어가는 거 여러 가지 병증에 대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이런 임상 시험 계획을 변경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낚싯대를 여러 개 펼쳐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신약 개발하는 이 회사가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신약 승인을 해주는 KFDA도 웬만하면 받아주죠. 웬만하면. 왜냐면 돈을 쓰는 쪽이 이 회사들이니까. 국가에 세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걸 변경 승인을 받았고, 이게 재료가 돼서 최근에 좀 뜨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신풍제약의 이제 피라맥스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막연한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 맹목적인, 즉 20만 원 근방에서 매수해서 물려버린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거의 뭐 종교적 맹신자가 돼버렸죠. 근데 여기다 대고 보면 작년 2022년에 내내 신풍제약이 그 비자금을 만들었다, 뭐 배임 횡령이 있다 이런 뉴스 나왔고, 경찰이 실제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고, 검찰에 기소가 돼서 지금 수사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최대주 장 사장 쪽 그 배임 횡령 혐의가 97억인가 정도 되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법원에서 이 배임 횡령이 인정이 되면 꽤 오래 그러니까 진짜 큰 중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지금 현재 이 범죄가 97억 정도의 배임 횡령이지만, 이 97억이라는 돈이 배임 횡령된 이유가 경영권 승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돈을 배임 횡령해서 그 돈으로 이 경영권 승계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피라맥스 바람을 타고 주가가 너무 올라버렸죠. 그래서 이제 뭐 경영권 승계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돈이 한 4천억 정도가 꽁돈이 생겨버린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묻지마 매수를 하다가 물려버리는 바람에 이 최대주주하고 이 회사 법인은 그 4천억대 그 캐시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거죠. 결국은 이 지금 현재 보면 배임 횡령 혐의로 장 전 사장하고 노 전무라는 사람이 둘 다 이제 91억 이 배임 횡령 혐의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법원 판결이 이제 나오면 확정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검찰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는 것은 외부 감사인이 자신들이 감사한 것에 대해서 이 자기 라이센스를 걸고 하기 때문에 외부 감사인이 의견 거절을 할 가능성이 그것보다 높은 겁니다. 이건 외부 감사인이 말 그대로 이제 의견 거절을 할 경우에는 신풍제약은 아마도 관리 종목을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상장 폐지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있죠.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신풍제약의 이 주가 변동폭을 보시게 되면 지금 20만 원이 넘게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 줄기차게 계속 2년 동안 흘러내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피라맥스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라는 그 막연함을 온라인에서 엄청나게 애들이 광고를 했어요. 그때 한 2년, 그러니까 2020년 상반기 중에 저도 이메일이나 이런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이 피라맥스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들을 많이 받았고, 찌라시들을 많이 받았었고,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보내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거에 순진한 투자자들이 걸려든 거죠. 거미줄에 이제 순진한 지나가던 말 그대로 이제 희생물들이 걸린 것처럼, 저 솔직히 좀 의심이 되는 게 신풍제약이 처음에 91억 정도 배임 횡령한 돈이 결국은 이런 주가 작작의 시드머니가 된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주가 작전이 너무나 성공을 해서 말 그대로 4천억이라는 꽁돈이 생기면서 이제 더 이상 뭐 상장을 유지할 필요도 없죠. 오히려 상장 폐지가 돼서 그 최대주주가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캐시가 많은 회사라 오히려 상장 폐지를 목적으로 감사를 엉망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러게 되면은 의도적인 상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 기존에 20만 원대 물려있는 사람들은 전혀 뭐 배상받을 방법이 없죠. 왜냐면 지금 그 의무매수나 이런 걸 통해서 상장 폐지를 뭐 자체적으로 한다 아니면 이 거래소에서 상폐를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부 감사인의 의견 건절이나 할 때 회사가 방어적으로 뭐 상폐를 그 지연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행위들을 안 하면 그냥 상폐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신풍제약이 상태가 지금 나쁜 상태죠. 그리고 그 제 책에도 여러 번 써놨지만 이런 종목들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특히 바이오 쪽은 일반인들이 그 기술의 진실성이나 또 그 기술의 어떠한 그 완성도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완성이 된다 할지라도 그 약이 어느 정도로 시장에서 먹히는 그런 약이 될지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업체들이 매년 뭐 미국의 무슨 아마케나 이런 데 가서 논문을 발표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연구개발 수준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연구개발한 연구 그 노트죠. 연구 노트가 이제 논문으로서 만들어서 발표가 되는데 그 논문들이 말 그대로 이 제약의 가능성, 성공 가능성들을 담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에 있는 그 아마케나 이런 데서 또 JP모건의 그 바이오 컨퍼런스 같은 데서 발표를 하고 거기서 외부 투자를 받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의 연구개발비를 마련하고 하는 건데요.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뭐 그것보다는 전형적인 그 온라인을 통한 그 뭐랄까 가짜 뉴스나 왜곡 보도들을 유포를 해서 개인 투자들을 그 선량한 개인 투자들을 끌어들인 그런 아주 악질적인 주가 조작이 아니었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네. 왜냐면 이 회사가 그 아무리 피라믹스라는 것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다 할지라도 다른 업체들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올라버렸어요. 다른 업체들도 똑같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제약, 그러니까 판매하고 있는 약품들 중에 이 코로나19 치료제, 그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것 쪽에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이라면 다 그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똑같이 주가가 오르기도 했죠. 많이 오른데 한 10배까지도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이 신풍제약처럼 이렇게까지 많이 오르고 또 이 고점인 20만 원 근방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서 거기에 물려버리는 그러니까 막연한 신뢰감이라도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그 뭐랄까 온라인상에 유포된 그 무책임한 그런 보도들이나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넘쳐 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에서 접하는 그 이런 막연한 뉴스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례로 이 신풍제약은 저도 제 책에서 한번 들었던 건데 그 이후에 제가 책을 쓴 이후에 지금 주가 흐름을 봐도 역시 제가 판단했던 것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 분석을 충실히 하면 이런 개미부덤도 개미지옥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